안녕하십니까. 여유가 있는 아침 여유만만의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미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유만만. 네. 박주미 씨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춘 지도 벌써 보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박주미 씨가 본 저는 어떤 남자입니까? 첫째, 꼼꼼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순댓국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의외로 터프하시고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굉장히 이렇게 남자다우세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만족하세요? 나 시켰어요. 네. 근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외의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면을 서서히 알아가면서 더 좋아지게 되고 뭐 이렇게 정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실 분도 우리가 잘 몰랐던 그 네. 옛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네. 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네. 월요일 방송 때 이분 옛날 사진을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즘 대한민국을 네. 뜨겁게 달구는 얼굴입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일단 먼저 보시죠. 응삼이 박윤배가 떴다. 얼짱의 세계에서 최대 이변을 일으키며 인터넷 검색어 순위 1위로 얼짱 황제가 된 박윤배. 나무만 하던 놈이 선녀가 선녀 옷 하나 훔쳐가지고 있다가 두레박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감사했어요. 실제 이름 석자보다 응삼이라는 이름이 더욱 친숙한 연기자 박윤배. 요즘 최고의 주가를 사랑하며 각종 오락프로와 CF에서 맹활약하며 전성기를 맡고 있는 박윤배. 그러나 그에겐 그동안 감춰왔던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다는데 남들이 행복했던 때는 나는 가장 슬펐다. 그러니까는 그 행복했던 때가 슬펐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왔겠어? 무지하게 힘들었지. 살아온 거예요. 이혼 후 홀로 남매를 키우며 베갯머리를 눈물로 적시며 보냈던 11년의 세월. 치매로 쓰러진 노모의 간병을 도맡아 하고 한 여자와 2번 이혼하는 등 개인적인 아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드라마틱한 이 남자의 인생 이야기. 오늘 그의 감춰진 또 다른 모습들이 공개됩니다. 네, 원조 얼짱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 박윤배 씨와 그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서. 아주머니도 얼짱 원조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네. 와. 자,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잘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 방청객의 호응처럼 요즘 정말 신문과 인터넷에 대단하세요. 이거 인기 우리가 실감하세요. 시킨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그렇죠. 네. 인기 이분들은 실감하세요? 시켜도 안 합니다. 실감하죠. 네. 날개가 없어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하. 기분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실감이 되는데 네. 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냥 바빠지기도 굉장히 많이 바빠졌죠. 물론이죠. 이영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뭐 이렇게 손님 맞이하고 네. 접대하고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서. 네. 아이고 깜빡 잊은 게 있네 여기. 이 물에 먼지 들어갈까봐 내가 다 뚜껑 덮어놨는데 아유 이걸 참 아유, 자상도 하셔라. 꼼꼼하니까. 참 자상도 하셔. 형님 거 특별히 소주로. 저 치중 토크라고 한 번 먹고서 합시다. 저하고 네. 너무너무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아유. 저는 그래. 이렇게 한 잔 먹고 해야 돼. 오래도록 옆에서 지켜봐가지고 네. 저는 뭐 박윤배 씨라고 안 부르고 그냥 응삼이 형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늘 뵈는데 이렇게 그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뭐야 마치 제일인 것처럼 너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달라진 거 뭐 좀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달라졌어요. 많이 네.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 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뭐 움직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네. 한 고정이 아니라 네. 새 방송국 쪽으로 다녀야 되고 아이고. 또 광고 쪽으로 나가야 되고 영화 쪽으로 나가야 되고. 영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용렬 씨를 보고
한 군데서만 계시지 않습니까? 네. 나는 사방팔방으로 다녀요. 아이고 참. 어떨 때는 방향을 잊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아, 오늘 지금 옆에 너무나 멋진 분들. 분들과 함께 나오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뭐 진짜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이죠. 예. 우리 아들. 아이고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그다음에 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공주 네. 박혜미. 진주 같은 딸. 아이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아들이 정말 너무 멋있네요. 못생겼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아니, 옛날에 아빠 모습 그 얼짱 사진 나왔을 때 그 얼굴하고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그 쌍꺼풀 하며 짙은 눈썹 하며. 아 우리 아들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여쭤봐도. 네. 저는 웨딩홀 뷔페에서 영업주임 맡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호텔 전공을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밑바닥 부서부터 이제 내가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뷔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따님은? 따님은요? 저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 그래요. 나이팅게일. 야, 그렇군요. 다 키워서 네. 지금 세 사람이 벌잖아. 아니 아이고 이거 참. 겨울 내내 몸 약하시면 우리 딸한테 얘기해. 그냥 한약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네. 그럼 아빠 건강 많이 챙겨 드리세요? 그러면 네. 저뿐만이 아니라 네. 또 원장님도 네. 잘 이렇게 아빠 생일 때나 네. 때 되면은 응. 녹용 좋은 거 하나. 예. 그래요. 그리고 예, 건강은 뭐 책임져야지 뭐. 네. 예. 그리고 옆에서 또 아드님도 큰 힘이 될 거야. 예? 항상 앞에 옆에서 저 그야말로 보디가드처럼. 그렇죠. 예. 좀 숫기가 없는 편이세요? 오히려 아들은 좀 숫기가 없고 네. 우리 딸이 좀 활발하고. 네. 근데 이제 아들은 말이 없어도 자기 할 책임감은 또 정확하게. 네. 그렇군요. 네. 진짜 아주 잘생겼어요, 진짜. 근데 아드님이 너무 잘생겨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 혜미 양 보시기에 아빠랑 오빠 중에 누가 훨씬 더 인물이 더 축출한 것 같아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전에 타 방송국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간 것까진 좋아. 나간 것까진 좋은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나가고 나서 왜요? 도대체 왜요? 뒷일이 네. 친구들은 너는 왜 이렇게 나왔냐. 그리고 그래 그거는 내가 받아들였어요. 뭐 뚱뚱한 거 어떻게 하라고.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냐. 오빠는 저런데 너는 왜 그러냐. 막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는 한두 번은 참았어요. 네. 너무 들으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있고 진짜 이거 근데 뭐 저희들이 편집을 잘해서 약간 마르게 쭉 마르게 내보낼 거예요. 그 컴퓨터 성향으로 그러니까 결과는 오빠가 더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에서 기억이 젊었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아빠님. 뭐 그렇게 젊었을 때 기억은 안 나요. 머리도 좀 있고 그래서 기억은 안 나요. 어디 갔다 왔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뭐 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한 걸 보셔야 그렇구나 하고 더 무릎을 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들어는 보셨습니까? 얼짱. 얼굴이 제일 잘생긴 사람 얼굴짱의 준말로 요즘 최고의 화제가 되는 말이 얼짱인데요. 젊은이들의 우상, 영원한 꽃미남과 꽃미녀들. 또한 얼짱으로 공인받은 일반인이 연예인이 될 만큼 얼짱의 특권은 대단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최고의 얼짱 중에 얼짱일까요? 장동건, 원빈도 아니 이게 누굽니까? 전원일기 응삼이 박윤배. 요즘 신드롬으로 통하는 얼짱의 왕중왕 박윤배의 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인터넷 검색어 순위 1위가 될 만큼 요즘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 9대1
가르마, 깻잎머리, 갸름한 턱선의 진한 쌍꺼풀, 단아하고 절제된 표정. 그동안 농촌 총각 응삼이에게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아, 좋죠. 요즘 좋아요. 뭐 진짜 날개 없이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라.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라니까. 예, 나무꾼이 나무만 하던 놈이 선녀가 선녀 옷 하나 훔쳐가지고 있다가 두레박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감사했어요. 예, 그 표현 못해. 본인 스스로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원조 얼짱으로 요즘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박윤배. 쉰이 넘은 늦은 나이에 응삼이를 사랑하는 모임인 응삼호가 생긴 것은 물론이고 각종 CF와 영화 출연에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인터뷰 요청이 올 만큼 그를 찾는 곳이 많아졌다.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최고인 멋진 얼짱 박윤배. 한마디로 짱입니다요. 네. 아유, 재미있고 뭐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사진이 어떻게 저 어디 누군가에게 주었길래 저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흘러다니겠죠?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제가 그 전원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네. 뭐 이제 나한테 무슨 뭐 방송국에서 섭외가 오겠는가. 그리고 나는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비고서 섬 여행이나 다녀야 되겠다. 네. 예, 나한테 뭐 드라마 섭외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여행이나 좀 그동안 못한 걸 좀 다녀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네. 자꾸 부각이 되더라고. 근데 팬클럽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이 이렇게 먹어가지고 팬클럽 생긴 배우는 최불암 씨도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응삼이 박윤배가 생겨가지고 네. 한 2,500명이 갖다 이렇게 팬클럽이 됐더라. 그래서 그때 그 만드신 그 주인이 날 보고 자료 사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과거의 사진이나 현대 사진이 있으면 좀 합쳐서 좀 달라 그랬는데 달라고, 보니까는 뭐 흑백 사진 하나 과거 거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오고 나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줬죠. 무슨 이거 의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예, 이렇게. 그냥 네. 노라 그랬더니 이거 괜찮네요. 그러더니 넣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자그만 사진 하나가 이렇게 소중하게 될 줄은 몰라요. 그 옆에서 저 우리 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기뻤고? 네, 기뻤고 음. 솔직히 황당도 하고 어찌된 일인가 이거. 근데 맨 처음에 아빠가 얼짱이란 뜻을 네. 이해를 못하셨죠?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몰라서 다 하나도 예. 몰라서. 그래가지고 얼짱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그게 뭐라고 그래가지고 설명했어요? 얼굴이 네. 잘생긴 사람, 얼굴이 최고 그런 사람을 네. 얼짱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뭐 반응 글쎄요. 얼짱이라고 전 젊었을 때 아빠의 그 젊은 아까 그 VTR에 나왔지만 그 얼굴을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가 몇 살 때? 어렸을 적이죠. 네. 아주 어렸을 적이는 태어나기도 아니 태어나기 전이지. 전이니까. 태어나기 전에요, 맞아. 그러니까 모르죠. 그 사진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엔 대부분들 아빠의 모습들 기억 못하지. 저희가 도대체 젊은 시절에 박윤배 씨 얼굴에 어떤 특별한 게 있길래 지금 와서 이렇게 세간의 화제가 되는지 저희가 그 자료들을 아주 재밌게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요? 일단 자료 보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박윤배 씨. 박윤배 원조 씨의 얼짱 박윤배. 네. 어. 이게 맨 먼저 네. 양촌이의 살인 살인 미소. 미소.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봤던 거 그거네요. 네네. 네. 아유 진짜 이거 그 참 예. 일대구 가르마. 이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가르마는 아니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 정도쯤 됐으면은 2대8 가르마 정도는 되지. 이게 2대8이요? 네, 지금 1대구야, 지금 1대구. 아니 근데 이 머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가 뭐세요? 내 헤어스타일로서는 내가 봤을 땐 만족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가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그때가 연도수는 잘 몰라도 대체적으로 60년대 60년대 26, 25, 70년대 정도? 네. 70년대 초? 그렇죠, 뭐 그렇죠. 예, 맞아. 그때 이 머리는 대부분 그냥 표준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표준 스타일이죠. 아, 일대구 가르마가 60년대에는 표준. 아니 표준이라고 해도 대그 이게 근데 나한테 나를 그렇게 당황스럽게 만들잖아. 근데 이때는 그냥 평범한 머리예요. 그렇죠. 사실. 예, 이영렬 씨도 네, 뭐 저도 잘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 솔직히 말해서
불란서 배우 아란드롱 그 배우 있잖아요. 네네.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좋아했다고 닮았다 그러면 가만 안 둘라 그랬어요. 참 좋아했어요. 네. 근데 그분 헤어스타일이 나하고는 틀리지만은 네. 그분 좀하고 비슷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예. 했었던 머리예요, 저게. 예. 눈에 틀리면 힘을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참 쌍꺼풀이 진하세요. 이거 혹시 수술했다는 의혹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냥 오리지널이죠. 뭐. 저기 아들 딸의 눈. 근데 지금 살이 쪄가지고 좀 변한 거 같아. 나도 지금 이렇게 게름했을 때는 좀 그랬는데. 자, 그럼 다음으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원조 카리스마 박윤배 눈빛. 아, 이거 짠. 옛날에 말이에요. 이렇게들 네. 사진 많이 찍었어요. 그래. 카메라들 안 쳐다보고 괜히 먼데 저 이렇게들 많이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영렬 씨 이런 데다가 뭐 못 잊어. 맞아요. 뭐, 날짜 적고. 벗을 벗하고 나하고의 그 영원한 우정.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많이 썼잖아. 그리고 단기 4,200몇 년. 맞아요. 네. 그리고 네. 테리우스 응삼이. 테리우스 기대됩니다. 응삼이? 테리우스. 이것도 인터넷에 많이 있는 야. 사진이죠. 네. 이건 어머, 뭐 유럽의 무슨 귀족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예. 나는 뭐 별로 그렇게는 안 느끼는 것 같은데. 아니 넥라인도 하이 넥라인에 머리 스타일 하며 입술, 전 얼굴 갸름하시고요. 또 화장도 하신 것 같아요. 화장을 조금 뭐 그때 당시 내가 뭐 배우도 아닌데 무슨 화장을 네. 했겠어요. 근데 네. 저기 의상 같은 거는 네. 내가 직접 디자이너를 해가지고 아마 해서 입었을 거예요. 차이나식이 그땐 참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그거 생각은 나고.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장클로드 반담. 장클로드 반만? 아, 장클로드 반만. 반만. 반만 장클로드 반만. 아하, 아니 이런. 어머, 전 이 사진은 처음 봐요. 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요? 야, 이거. 아니 그랬어요. 야 정말 흉악하네 그거 참. 아니 이거는 정말 그랬어요. 그 배우를 좋아하니까 그 네. 아랑드론 그분 좋아하는데 그분이 화면에 나오면은 네. 이 정장을 하고 나면 그렇게 날씬했었어요. 날씬했는데 이 영화를 내가 그분 영화를 다 봤는데 바닷가에서 이 옷을 벗은 장면을 내가 한번 봤는데 네. 근육질이더라고요. 아 배우는 바로 저래야 되는구나. 옷을 입으면은 멋있어야 되고 벗으면은 이 근육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이 옛날 사진 중에서 그래도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어느 게?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예, 저는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지금 저 인터넷에 뭐 할 때는 그 저 첫 번째 얼굴이 사진. 예, 네, 첫 번째 사진. 참 마음에 드네요. 절로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살인 미소. 아, 이걸 또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 이때 이 살인 미소를 한번 한번 웃어보라고. 한번 네, 웃어보라. 이때처럼 이런 아이고. 살인 미소. 아니 요즘에 뭐 한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양천리 살인미소, 응삼이 살인미소하고 네. 탤런트 김재원이 요즘 잘생겼잖아요. 김재원이 살인미소하고 누가 더 살인미소냐 그러면 응삼이 아저씨 살인미소가 더 진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젊은 네. 친구들한테 그 친구하고 나하고 뭐 되게 살인적인 미소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미소예요 지금 이게 미소라고. 또 그렇게 또 자꾸 해보라 그러면 또 좀 뭐 그래. 쑥스럽고 좀 그러죠.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에 발견해낼게요. 제가 적당한 때 가서 요거다 딱 이렇게 할 때 그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윤배 씨의 우리 알지 못했던 모습들, 네, 그 모습들을 저희가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겨나간다 했지만은 사진을 찍어보니까는 완전히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말라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피 말라 죽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로구나. 응삼이 박윤배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 박응삼입니다. 예. 22년을 응삼이로 살아온 남자.
조연이지만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감사하죠. 첫째로 감사하죠. 그 응삼이가 이름이 아니었었으면 오늘날엔 내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죠. 잘 됐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 응삼이라는. 그래서 아주 그 애칭으로다가 뭐 정말 호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 그 호 정도로 그렇게 애칭을 갖고 이렇게 그 항상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응삼이. 감사해요. 아주 그 이름은. 하지만 늘 밝은 그의 모습 뒤에는 숨겨진 힘든 현실이 있었다. 이혼 후 다시 용서를 빌며 찾아온 아내와의 재결합으로 한 여자와 2번 결혼을 하게 되지만 불안한 재결합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또 만났다가 다시 이혼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혼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국민학교 다녔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채는데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엄마 찾아달라고. 이럴 땐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그분도 생각이 안 났겠어요. 지 자식들 어린애들을 놓고 왔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들 보고 싶고 당신 보고 싶어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가정을 잘 꾸밀 테니까는 용서해달라 그러죠. 해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또 주위 사람들도 그러죠. 아이들을 봐서 만나야 됩니다. 이건 다시 만나야 된다. 그래서 노인네들도 계시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한번 다시 또 결합을 했죠. 93년 2번째 이혼 후 아들 지만이와 딸 혜미를 손수 키우며 남몰래 흘린 눈물도 많았다. 이런 인생 살아 뭐하나 싶어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이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는데 응삼아 이리 와. 엄니랑 한잔 먹자. 응삼아. 하여튼 술을 매일 먹고 싶어요. 매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살아보면 뭐 하느냐.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이 들어서 못 살아요. 힘이 들어서. 연기 생활을 하랴 이렇게 돼야. 뭐 솔직히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은 좀 안 좋겠지만은 약방에 가서 약도 샀었어요. 그러다가 애들 그 자는 모습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의 연기자로서 이건 공인이기 때문에 연기자로서 지면 안 된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절대 좌절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봐서 내가 좌절하면 안 된다. 내가 폐인이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절대 좌절 같은 건 없다. 그때 내가 술도 끊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봉투니 뭐니 다 애들 몰래 다 갖다 버리고 내가 왜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이혼 당시 아이들은 한참 예민한 사춘기라 아빠 박윤배의 마음은 더 편하지 않았다. 아빠인 동시에 자상한 엄마가 되어야 했고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었다는 자책에 늘 죄인 같은 마음의 짐을 평생 안고 살아야만 했다. 뭐 저희들한테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됐지 뭘 죄인이라고까지. 그냥 그 말은 진짜 혜미도 저랑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고. 두 사람 목까지 다 해서 그런지 200점 주고 싶어요. 어쩔 땐 엄마가 드시고 어쩔 땐 아빠가 드시고. 이혼을 하고 그 노인네들을 갖다 했을 때 1인 4역을 했어요. 제가 1인 4역. 자, 안에 들어가서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아이들한테. 바깥에 나와서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연예인이 돼야 되고 연기에 몰두해야 되고 이런 1인 4역을 하니까는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역할을 했을 때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나는 이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간다는 것이 진짜 피눈물이 났었지. 그래서 뭐 이런 그 여자의 그 자리, 여자가 서야 될 자리에 내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싫어요. 뭐 부엌 얘기, 뭐 청소, 뭐 아이들 기르는 얘기 이런 거 하면은 그걸 좋게 행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싫어요. 막 이렇게 부엌 얘기 이런 거.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드실 겁니까? 제가 가엾지도 않으십니까? 1인 사역의 역할을 하며 숨이 헐떡이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오면 늘 텅 빈 집만이 그를 맞이했다. 혹시 날개 옷이 없어 하늘로 못 올라간 선녀가 하나 있으시면 저한테 꼭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도 이제 따뜻한 사랑을 하고 싶다.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하면서 나도 젊었는데 그게 없지는 않았죠. 없지는 않았죠. 있었죠. 초혼보다 재혼이 어렵다고 재혼은 무언가 생각하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아이들이 있고 내 쪽에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 2세들이 다 같이 합치려니까 상당히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죠. 지금도 그 여성분은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이들 때문에 그는 이별을 선택했다. 요즘 들어 남자 박윤배의 가슴이 더 많이 허전하다. 가슴에 스며드는 추위가 오늘따라 박윤배를 더욱 파고든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 삶이 지칠 때면 늘 그는 이곳을 찾는다. 아버님, 어머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드릴 건 없고 막걸리나 한 잔 잡수시라고 막걸리 사왔어요. 1년마다 한 번씩 오면서 약속하고 가는 게 다음에는 둘이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혼자 안 오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는데 그 뭐 또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10년 전 이혼 후 그에게 가장 힘든 시기. 설상가상으로 노모가 치매로 쓰러졌다. 그리고 노모를 돌볼 사람은 아들 박윤배뿐이었다. 그 아파가지고 내가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 아파가지고 내가 그 남자로서 여자의 그 부끄러움 같은데 보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뭐 다른 거 아니죠 뭐. 돌아가실 때 그 나는 그렇게 간호를 하고 그러는데 임종을 못 봤어요. 그때 잠깐 방송국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님 내가 너무 급한 일로다가 방송국 좀 한번 갔다 온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임종도 난 못 보고. 그런데 그 밥을 갖다 주면은 항상 눈 시선이 우리 어머니 눈 시선이 며느리 밥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시선으로 나를 많이 봤지. 그때 상당히 내가 가슴이 아팠고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죄인이 됐고 부모님한테도 죄인이 됐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살고. 아무리 몸이 으스러지게 노모를 돌보고 아빠 노릇을 해도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지 못한 자괴감은 늘 그의 마음을 아프게 누른다. 누구보다도 홀로 된 아들의 모습에 가슴 아파했던 어머니였기에 홀로 어머니를 찾아올 때면 아들 박윤배는 더욱 불효자가 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매 마찬가지로 다음에 올 때는 혼자 안 올게요. 노력할게요. 다음에 올 때는 또 같이 오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혼자 와도 또 실망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못난 아들 윤배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후회와 미련을 뒤로 한 채 그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문득 걸음을 멈춘 길 한가운데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닥칠지 모를 많은 장애물을 잘 넘을 수 있을까?
하지만 어느 순간에도 그는 지금처럼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네, 잘 봤습니다. 늘 뭐 저희들 만날 때는 밝은 모습이라서 내면에 저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건 뭐 전 뭐 그동안 잘 몰랐었습니다. 지만 씨하고 혜미 씨는 어때요? 그 아빠가 저렇게 마음고생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한테 원체 내색을 잘안 하세요? 잘 안 하시고 저렇게 혼자서 일을 해결하시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한테는 뭐 그렇게 약한 모습 같은 거 보이신 적은 거의 없으셨어요. 근데 저랑 혜미도 알죠, 다. 위로의 말 같은 거 하면 또 슬퍼지고 뭐 그럴 것 같아서 밝게 살려고 예, 노력하군요. 밝게 살려고. 아빠가 제일 고마웠을 때 혜미 씨. 고마웠을 때요. 네. 저 학교 다녔을 때 도시락 다 싸주시고 중고등학교 때요. 요즘엔 급식을 하지만 저희 때는 도시락 싸들고 다녔거든요. 도시락 다 손수 촬영하고 새벽에 촬영하고 들어서도 알람 시계 맞춰놓고 때 되면 저 등교하면은 봐주고 도시락 싸주시고 이제 그런 게 가장 고마워요. 네. 어머님 역할까지 예. 톡톡히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렇게? 93년도에 그렇게 되고 나서 어머님이 9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는 네. 한 3년 동안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방송도 못 하고 거의 어머니 옆에서만 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가 안 좋으셨댔어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허리가 좀 안 좋으셨어요. 네. 허리가 좀 안 좋으셨다가 수술을 하고 나신 다음서부터 더 이제 악화되시구나. 나이가 네. 드시니까 잘 안 나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욕창이라 그러나요? 예, 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병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밖에 누워대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도 많이 그때 했는데 이쪽으로 눕혔다가 또 이쪽으로 눕혔다가 또 엎드렸는데 그래야 이제 이게 안 나잖아요. 왜냐면 소대변을 보기 때문에 네. 당신이. 그래서 소대변 보기 전에 빨리 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또 이쪽으로 눕혔다가 저쪽으로 눕혀주고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되는데 네. 얘네들 학교 가자. 얘네들 학교 가고 나 어떨 때 또 촬영 다니고 뭐 그랬을 때는 누구 해줄 사람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 당신이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시간상으로 오래 가다 보니까는 그 욕창이 창이 계속 나셔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치매까지 오시더라고. 치매까지 오셔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도 고생 많이 했어요. 박윤배 씨가 이 농촌 드라마에 노총각으로 나온 그 순박한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한테 속인 것은 자식이 있다는 것만 속였어요. 그럴 줄은 몰랐었는데 네. 정말 그 순박한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아들 딸 지만 씨하고 혜미 양은 사춘기 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셨잖아요. 어머니하고 이렇게 그때 좀 뭐랄까 좀 사춘기 때 좀 왠지 반항도 해보고 싶고 좀 나름대로 또 마음고생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좀 다 얘기하세요. 학교 생활 뭐 고등학교 생활 때는 이제 반항하고 싶은 그런 틈도 없었어요, 솔직히. 틈은 없었고 그냥 집안 이제 학교에서 수업 끝내고 이제 집에 네. 들어가면은 이제 할머니가 아무리 이렇게 누워 계셔도 옛날에 할머니랑 너무 친해 그런 시절이 있어가지고 할머니랑 그냥 대화는 안 되지만 그냥 대화하고 네. 그냥 아버지 그냥 뭐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슬퍼지고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예, 자연스럽게 그냥 네. 좀 원망하거나 착하시네요. 뭐 그런 적 없었고 혜미 양은? 원망이랑 한 번도 해본 뭐 아예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때 졸업 때, 입학 때, 소풍 갈 때, 그러니까 제사 때, 추석 때, 명절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행복한 시간에 불행을 가졌었다. 네. 이것이 난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럴 때에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도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졸업 때 입학식 때 같은데 다른 데는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네. 뭐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었을 때 얘들도 좀 아팠겠죠, 뭐 솔직히. 그래서 내가 무슨 때라 그러면 참 싫어해요. 참 지금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참 건강하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밖에서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하면서 참 힘드셨을 텐데 그러니까 어머니 노릇 하면서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어떤 때 가장 힘드시던가요? 그래 뭐 그렇죠. 뭐 사실 나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내 역할에만 충실하면 상당히 우리는 좋은 직업인데 네. 이게 마음의 변화를 빨리빨리 가져야 되니까 촬영 끝나고 연기를 할 때는 또 막 거기에서 연기하다가 집에 간다고 탁 들어가면 남들은 뭐 나 지금 찌개 뭐 해? 나 배고파 죽겠어. 뭐 전화 집으로 막 하고 그랬을 때 혼자 가는 거지. 네. 그 이제 집에 열세 혼자. 제일 힘들죠. 그때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이제는 텅 있고. 혜미 양이 다 크셨으니까 아빠 내가 뭐 나 찌개 먹고 싶다 그러면 혜미 양이 준비 딱 다 해놓고 이제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래. 그래. 네. 혜미 양 요리 잘해요? 예. 뭐 제일 잘해? 뭐 제일 잘해? 다 하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요. 잘 안 해서 그렇죠. 할 땐 잘해요 또. 하면서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의 반이겠죠. 아유 이제 우리 이제 좀 이제 네. 고생 끝 행복 시작 지금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니까 우리 즐거운 나는 얘기로. 이용열 씨가 이게 좋아. 울렸다가 웃었다. 이렇게. 이제 즐거운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 아빠가 그 좋아했던 그 여자 있었다고 했었죠. 누구예요? 누구 도대체? 알긴 알았었어요? 예, 몇 번 뵌 적이 예.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 전혀 다른. 예. 네. 그럼 혹시 아빠한테 어울릴 만한 스타일 그분이 딱 이상형이시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형 같아요. 예. 어떤 분이셨어요? 인형이. 제가 여자로 봤었을 때는 여자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적이고 그러니까 다 갖춘 거예요. 지적이고 도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의 그 이상형 있잖아요. 여자답고 네. 그리고 얼굴도 그래가지고 갖출 거 다 갖췄어요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아 아빠가 저런 이상형을 좋아했구나. 언제는 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언제나 아 저런 스타일이었구나. 그때 네. 그분 뵙고 느꼈어요. 근데 지금 그 이렇게 뭐랄까 잘 맺어지지는 못했는데 가슴앓이만 계속 하시던가요? 아빠가? 근데 또 아빠가요. 아까 이제 잠깐 고민을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네. 아빠가 또 힘든 모습을 모르겠어요. 저는 좀 봤어요. 오빠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아빠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 오빠는 좀 성격이 좀 꽁한 성격이라서 꽁한 성격이라서 오빠한테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저한테는 오히려 말을 딸한테 해요. 많이 하고. 아빠가 이래서 힘들다. 네. 그러면 제가 또 많이 또 제 경험, 연애 경험들 얘기해주면서 네. 그럴 땐 네. 이런 거야. 그러면서 얘기해주면서 말을 위로하고 네. 아빠한테는 딸이에요. 네. 아유 딸의 힘이 아주 컸어요. 지금 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박인배 씨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의 여자는 어떤 여자길래? 밥 잘하고 밥에 한이 맺혔어. 밥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네. 그 가정일 잘하면 되지. 제가 뭐 여자한테 무슨 뭐 편견을 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저는 뭐 그런 거는 없고 조금 좀 그나마 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좀 문학을 좀 아는 여성이면은 더 좋겠다. 그저 인사동 같은 데 가지고 같이 막걸리 먹고 네. 저기 문학적인 좀 이런 대화도 좀 하고 네. 그 사람이라는 건 벗은 두 병만 있으면 되잖아요. 길벗하고 술벗만 있으면 되는데 술벗은 좀 있는데 길벗이 네. 없어가지고 네. 인사동 같은 데 어깨동무하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 좀 있으면 되지.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네. 지금 그렇게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하고는 그냥 끝난 거고. 그러면 만약에 혹시 네.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온다 그러면은 더 내가 기쁘겠죠. 왜 나도 그만큼 가슴으로 했으니까 더 나도 기쁘겠는데 과연 그게 이제 그
결론이 네. 이 기차 레일 것처럼 항상 가야 되느냐. 이게 좀 좁혀져야 되는데 좁혀지지 않고 이렇게 옆에서 항상 이렇게 옆에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게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뭐 자세한 얘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남녀 문제는 그들만이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뭔가 잘 안 맞는 모양이다. 예. 내지는 뭐 궁합, 내지는 무슨 뭐 좀 뭔가 좀 잘 안 맞는가 보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할 전혀 수밖에 그런 거 없네요. 없어요. 아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쪽에도 자식이 있고 나도 자식이 있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 그렇지 그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6명을 내가 어떻게 데려오겠어? 아 그래요? 그쪽에도 둘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이대로 친구끼리 가면서 가다가 아이들 서로 각자 출가 다 시키고 이런 다음에 우리 같이 이렇게 만나면 어떠느냐? 나는 노다. 아? 나는 싫다. 왜냐면 그분 말씀이 맞아요. 나도 지금 누가 어떤 분 만나가지고 우리 자식들 이렇게 떨쳐놓고서 내가 그 사람하고 산다 그러면 나도 용납 못해요. 내가 그분이 그래서 존경스러운데 자기도 못한다. 그럼 나도 못한다. 서로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친구끼리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다 출가시킨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나는 그거 왜 안 되냐.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자제분들께서 아버님을 도와주시는 길은 빨리 결혼을 해서 아버님이 혼자 되시게 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래요? 결론이 그렇게 나는 네. 건가요? 근데 미용렬 씨 집 나가지 않을까 둘 다? 지금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의 저 박윤배 씨의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뭐 정말 눈꽃 들 새 없이 바쁘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또 한번 눈으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스케줄이요. 멘트대로만 엔지별 없이 가면 금방 하다 1시 반에 끝내준다 그랬지? 1시 반쯤에 끝날 거예요. 네, 1시 반에 끝내줘야 우리가 또 저쪽 반포 쪽으로 옮겨가지고 찍고 예, 그렇게 할게요. 저녁 때는 또 명동으로 들어가야 된다. 바쁘시네요. 머리 신경 많이 쓰시죠. 괜찮아. 네. 이빨 가리마라고. 누가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할 거예요. 술 한번 까고 아는 건 이용렬 씨뿐이 없어요. 광고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 피부로 좀 느껴져요. 다만 이제 좀 뭐 이건 좀 건방지다 그럴까 좀 자만을 갖는 소리 같은데 감사한 마음은 감사하지만 요즘엔 조금 소원이 잠 좀 잤습니다. 그 잠 못 자는 게 그게 내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피부로 느끼고.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저도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과장. 네. 그럼 가만 가자. 후배 우리 학철이하고 같이 하니까 더 재밌고 양손으로 전화를 받아본 적 처음이에요. 새벽부터 시작된 오늘의 스케줄이 오후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났다. 늦은 점심을 먹는 박윤배. 그런데 박윤배 씨 혼자만 점심 메뉴가 다르네요. 나는 그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반찬 이런 거보다 아니야. 난 그냥 뭐 그냥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설렁탕 하여튼 싸우려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런 걸 좋아해요. 이게 더 맛있어. 여유만만 팀이 그의 집으로 기습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데. 아유, 볼 거 많은데요. 진짜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그냥 취미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보여줄 게 뭐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있어요. 그냥 나는 저렇게 좀 아기자기한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이거 다 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그 고전 냄새가 좀 나게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자만큼 안 되죠. 아무리 저거 해도.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고풍적으로 인테리어한 거실. 꼼꼼한 살림 솜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딸, 여기 아들,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살고, 여기 이제 우리 딸 봄에 나오고 절 갔다 오다가 사진 찍은 거예요. 예쁘게 잘 나왔죠. 따님이 이제 결혼하려고 지금 23이죠. 23이니까 나는 일찍 그렇게 안 보내려고 그래요. 좀 오래 더 보고 있다가 보내야지. 일찍 보내면 좀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인기상 탄 거, 그 행운 열쇠를 해가지고 연기 잘해서 가지고 뭐 우수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연급이니까 나는 항상 상도 큰 것도 없고. 조연급으로서 내 역할을 하는 걸로 그냥 난 항상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10원짜리 하나라도 아깝잖아요. 네? 대부분 뭐 10원짜리 한 10원짜리 누가 거실러 주면은 그냥 뭐 돈 고치도 생각 안 하는데 그냥 10원짜리 뭐 여기 보면 10원짜리도 많아요. 5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이제 근데 이거 그냥 하루 갔다 오면은 버스 같은 건 물론 안 타지만 하루 갔다 오면 그냥 여기다 갖다 주머니에 있는 잔돈은 동전은 다 갖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10원 하나라도 자꾸 모으면은 큰 돈이 되지 않나. 그리고 10원짜리 하나라도 돈을 아끼고 아이들한테도 교육이 되고 소중한 10원짜리지만 소중하게 돈을 소중하게 항상 생각해라. 이제 이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심심하면 가끔 봐요. 크게 모았다가 일로 또 꽉 차면은 은행에 가서 또 이렇게 바꿔다가 저금해 놓고 또 애들 옷도 좀 사다 주고 뭐 내 돈 큰 돈 안 들여도 이 큰 일을 많이 해요. 이 작은 돈들이. 최고 보물. 가장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옷장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게 보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잠바? 22년 동안 전원일기에서 입었던 읍내 나갈 때 내가 이거 입었던 옷. 그다음에 이건 여름에 이제 그 논에 들어가고 밭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냄새를 나면은 지금도 전원일기 냄새가 나요. 이 옷에서. 꼭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가다가 아주 의미가 깊지. 이 옷은. 이건 보석보다도 더한 옷이에요. 내가. 전원일기 생각나지. 사람들도 생각나고. 사계절 동안 20년 동안 사계절을 같이 있었던 그 식구들 생각 많이 나요. 남다른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청년의 순수를 간직한 사람 냄새 나는 연기자 박윤배. 힘든 상황에서도 늘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으며 밝게 웃던 박윤배. 응삼이의 전성시대는 쭉 계속됩니다. 아이, 뭐 그러면요. 아주 쭉 계속될 겁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저 농촌 드라마를 20년 했어요. 그렇죠. 22년 했죠. 22년. 아유, 어떻게 중간에 한 번도 안 잘리고 그렇게. 잘리기를 바랬나요? 그리고 많은 노총각들이 힘이 됐죠. 아, 물론이죠. 응삼이도 아직 안 갔으니까. 나도 조금 희망 있어. 이제 곧 갈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홍렬 씨도 이제 쭉 이렇게 방송 생활을 하셨지만은 드라마를 숱하게 했어도 여태 여자 하나 만난 적이 없어. 드라마에서도. 드라마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박윤배라는 이름보다 저 응삼이 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많이 했었죠. 네? 그러면 지만 씨나 혜미 씨 친구들도 혹시 아빠를 응삼이라고 막 놀리거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를 응삼이라고 놀리는 애들은 저한테 맞죠. 네. 근데 네 친구 응삼이 있잖아. 근데 중학교 때 네. 제 아직까지도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별명이
응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별명을 가져가지고 저랑 네. 여태까지 계속 제일 친한 친구로 남고. 그 응삼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친근감을 줍니까? 예, 그러면요. 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 활동하시면서 내 이름을 아예 응삼이로 예명으로 바꿔버릴까? 글쎄 유명세로다가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응삼이로 그냥 박응삼이라고 만들어 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유명해지는 것도 싫고 그냥 연기자로서 내 역할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뿐을 했기 때문에 응삼이는 이제 호같이 예, 왜 어르신들 옛날에 호 같듯이 그냥 애칭으로다가 그래서 사인할 때는 꼭 응삼이라고 써줘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박윤배만 쓰면은 거기다 응삼이라고 좀 써주세요. 자기 이름 알리기도 힘든데 두 이름이 다 알려졌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대단해. 아유, 또 하나 있잖아. 아니, 뭐. 얼짱. 아유. 아니 엊그저께도 응삼 이렇게 저 박윤배 썼더니 거기다 얼짱도 써주세요. 참 고맙더라고요. 이저 늦게 꽃을 피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먼저 꽃 피웠다가 시드는 것보다 뒤늦게 이렇게 꽃 피면 그다음 고생이 뭔 줄 알고 인기가 뭔 줄 알고 인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고마움도 알고 아주 뭐 술 한잔 사. 아니 우선 한 잔 부딪히자. 한 잔 부딪히자. 이용렬 씨 너무 고마워. 저희가 아까 네. 집을 엿봤잖아요. 근데 정말 혼자 사시는데도 집이 너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서 혜미 씨가 아빠를 많이 도와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얘는요 도와주는 게 어질러 놓는 거예요. 날 도와주는 게 어질러 놓는 게 좋아요. 성격상? 성격상? 정리가 안 돼요 우리 딸은. 아들은 좀 해요. 정리를 좀 하고. 아들은 뭐 못도 잘 봐가지고 아들은 또 잘해요. 그러니까 뭐 그 대신에 이제는 어쨌든 다 컸으니까 따님이 저녁 식사 준비도 하고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내가 기분을 잘 맞춰야. 맞아요? 자기가 한번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안 할 땐 내가 어떨 때는 술 한 잔 먹고 들어갔을 땐 혜미야, 야, 좀 북엇국 좀 어때 한번. 그러면 글쎄 기분 봐서. 아주 뭐 서비스를 대단하게 해줘야 한 그릇. 뭐 요즘 그렇죠. 네. 아유 정말 이제 정말 그야말로 웃음꽃이 전에도 뭐 희망을 잃지 않고 늘 웃었습니다만 네. 정말 아주 그냥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집안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난 이용렬 씨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꽃도 만발했다가는 언젠가는 지는 건데 솟는 태양이 있으면 지는 태양이 있듯이 야 이게 너무 피면 안 되잖아. 전 두려운 감도 있어요. 두려운 감. 그래서 정도로, 지지 않는 꽃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건 하나의 나의 욕심이지만은 어느 정도만 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옆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즐겨도 어느 누구 하나 건방지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체를 아시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박수. 그리고요. 네네. 우리 지만 씨가 몰래 아버님께 아주 소중한 글을 써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셨죠? 우리 아들이요? 네. 네. 저희가 음악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아 그래요? 아버지, 그 이름 석자만으로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아버님은 저의 어머니이자 친구이세요. 저를 군대 보내던 날 아버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과 뒷모습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도 저와 혜미뿐인데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할머니를 혼자서 병간호하시고 아침마다 우리 도시락 싸시느라 힘드실 때도 몰래 혼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도 혼자 모른 척한 적도 많았어요. 제가 무뚝뚝한 아들이라서 평소에 아버지 힘들어하시고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그동안 아버지 힘드시죠? 라고 말 한마디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잃으셨고 저희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못난 자식들 걱정 그만하시고 아버지만을 위해 사시길 바래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하, 이거 참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 될 텐데 방청객 여러분들도 우니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네? 아이고 이거 참 방송 타이틀을 바꿔야지. 이거 뭐 초상집 이용렬이라 그래야 이게 참 방송도 힘드네 오늘. 네, 참 네, 아유 뭐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아들 딸들이 다 장성을 해서 이제는 뭐 효도 받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는 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아들 딸 장가 보내시려면 일단 박윤배 씨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럼요. 건강해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거 즐거움도 드리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참 이제 헤어져야 되겠는데. 네. 아우 저는요 이제까지 네. 사람들이 다 박은배 씨 연기를 보면서 사람 냄새가 난다. 네. 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 쭉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강조의 의미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박윤배 씨 가족들 고생 끝, 행복 쭉 시작.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